지난 4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며 웬만한 사람들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졸지에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처럼 만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어리둥절해 하셨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셨습니다.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을 살펴봐도 내 주변에는 전과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위 전과자라고 하면 형사처분이 아닌 단순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상 징계로는 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금고, 벌금의 유죄를 받아야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내 국외 범죄율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384명 정도였는데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으로 2배 이상 높았고 스위스 1158명, 호주 1022명 등 선진 국가들 가운데서도 무려 3배 이상으로 높은 국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해당 자료를 제공했고 지난 4월 19일 매일경제는 단독으로 한국 전과자 독불 절반 이 대통령 한국 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와 제목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결국 기사 제목에서 이 대통령 발언 부분이 쏙 빠지고 한국 전과자 독일, 프랑스 절반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는지 제목도 기사 내용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법원 자료인 2022년 사법영감에서 인구 10만 명당 전과자 수는 1,465명 수준이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보 대응을 하겠다고 급박까지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공한 자료에는 국내 및 주요국 전과자 현황을 비교 분석해서 비교 분석을 했고 전과자 기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일치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국가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수치를 인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는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UNODC의 자료가 틀렸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탓입니다. 매일경제 해당 기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사설이나 칼럼이 아닌 오로지 팩트를 나열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언론 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박하고 대통령의 허위 발언에 사과는커녕 또다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옹색한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의 해당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범죄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는 각종 통계와 국제기관의 평가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사이트인 넘베어가 발표한 세이프티 인덱스 바이 컨트리 2026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가별 안전지수에서
아주 상위권에 속하며 매우 안전한 국가에 해당됩니다. 최근 K-팝, K-드라마, K-웹툰 등 K-컬처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를 대통령의 깃털보다 가벼운 언행으로 일거에 추락시킨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옛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없는 전과자 정부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부터가 전과 4범인데다가 비서실장 전과 3범 등 확인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간부의 전과만 해도 12범이 넘습니다. 내각은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21명 중 무려 38%인 8명이 전과자였고 이들의 전과를 합치면은 전과가 20범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많은 전과자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임기 시작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대출 사기로 인한 특가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로 인한 공선법 위반 등 범죄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만 3명이나 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17개 시도지사 민주당 공천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 8명이 전과자입니다. 서울 정은호 후보자는 전과 2범, 경남 김경수 후보자는 전과 4범, 경북 오준규 후보는 전과 2범에 심지어 20대 총선 낙선 이후 선거 보전 비용 5,400만 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도 않고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성남시장 후보는 공무집행 방해 상해로 벌금 300만 원, 부천시장, 과천시장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 음주운전 전과는 거의 훈장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경기도 교육감이 출마한 좌파 성향의 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벌금 300만 원, 기부금품 모집 위반 벌금 200만 원 등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아니라 전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 강력은 기초의원까지 전수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민주당 후보들의 전과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전체 국민들의 범죄자 비율은 높지 않은 반면에 현 이재명 정부 내각과 여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자들의 범죄자 비율은 대통령의 말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소위 범죄자들이 말하는 별을 달아야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고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 안산시장 예비후보인 천영미 씨는 안산시장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저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내각도 모자라 이제는 지방 권력까지도 모조리 전과자로 채울 심산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면 가짜 뉴스로 낙인 찍고 무차별적으로 언론을 짓밟고 입틀막하는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자 중앙일보는 지명과 온라인에 멜라니아 옆 비어있는 한국 자리라며 이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팩트였습니다만 말 못할 외압이 있었는지 중앙일보는 김혜경 여사가 멜라니아 옆에 있지 못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담지 못했다며 다음 날 바로 잡습니다라고 오보도 없고 가짜뉴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정정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지가 아닙니다. 언론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면 기사를 통해 비판하고 팩트를 체크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생채기가 나면 언론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며 좌표를 찍는 등 언론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자금의 이런 사태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기에 민주당도 합세해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5년 6월 4일부터 26년 4월 20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은 무려 104건을 제소하였고 그중에 30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 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의 언론 탄압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무소불위의 칼날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 얻은 일시적인 평온은 독재로 가는 신호탄이고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작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폭거에 그리고 가짜뉴스에 계속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 대변인 김채수입니다. 김승수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신 것과 같이 정원호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총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과는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과 경찰을 직접 폭행한 사건으로 이는 정원호 후보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후보가 경찰관을 폭행한 전과자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1000만 시민의 삶이 걸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은 서울 시민들이 반드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이런 민주당 후보들의 전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는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을 전과자로 싸잡아 모욕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의 거울부터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